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낙서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명리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명리학은 주역으로부터 나왔고요, 이 주역의 시작은 하도 낙서입니다.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낙서라고 정한 거는요, 요 하도 낙서에서의 낙서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칠판에다 낙서해 놨죠. 요 낙서,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배우는 명리학은 주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명리학은 하도 낙서라는 점과 선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하도 지겹게 많이 그렸죠. 하도라는 거는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래서 생의 원리죠. 네, 요렇게 생의 원리입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네. 그리고 요 생의 원리는 자연의 원리이고요. 봄이 지나면 인간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름이 오는 것처럼, 또 해가 지면은 인간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밤이 오는 것처럼 이 생의 원리는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따지면 1부터 10까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낙서라는 거는요, 요 옆에 보시는 하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금하고 화만 위치가 뒤바뀝니다. 금하고 화만 위치가 뒤바뀌었을 뿐인데요, 반대로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극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간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로 논하자면은 1부터 9까지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낙서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낙서라는 거는 극의 원리니까 제가 대단히 인위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극이라는 거는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 있죠. 일간이 필요로 하는 건 재성입니다. 우리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돈을 벌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돈은 달아나긴 하지만 일간이 극하는 게 재성입니다. 재성은 돈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포부나 목표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하는 거니까 극의 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관성은 또 일간을 극합니다. 자, 물론 모든 명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약한 명식, 특히 관성이 강한 사주팔자가 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단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사고 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간은 재성을 좋아하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관성도 우리를 좋아한다라는 건데 우리는 왜 괴롭지? 그쵸? 신기하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돈이 자꾸 달아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관성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오는 건데 너무 막 싫고 우리 달아나게 되더란 말이죠. 근데 세상에는 돈이 달아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돈이 찾아 들어오는 경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극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성도 우리를 이해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뭔가 관성이 들어오더라도 괴롭지 않고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쓰임새가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왜? 나를 필요로 하니까. 자, 근데 왜 우리는 돈은 좋아하는데 관성이 우리를 극할 때는 왜 대체 힘들어하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직장인이 한 명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승진심사에서 매번 떨어져요. 네. 그리고 승진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매번 떨어져요. 원래는 그냥 열심히 직장을 다니던 친구였는데 매번 떨어지니까 이제 막 우울감도 오고 자괴감도 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막 얼굴이 죽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내 동기들은 다 승진했는데 나만 승진시험에서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나는 무능력하고 진짜 바본가 보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퇴근하고 나면은 호프집에 가서 혼술하고 집에 들어가는 버릇까지 생겨버립니다. 호프집에 앉아서 혼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끼리 야 이 바보야, 야 이 등신아,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거 아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괜히 저미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어릴 때 나는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은데 뭐만 잘못하면 엄마가 항상 야 이 바보 새끼야 맨날 이랬거든요. 그런 생각도 나는 것 같고, 이런 게 저런 게 또 우울감까지 겹쳐서 또 술까지 들어갔겠다. 너무나 우울합니다. 근데 혼술하다 보니까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문 앞에 너는 바보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보고 지나갈 만한 글이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슬퍼집니다. 마치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 때문에 이 친구는 몇 개월간을 그 우울감, 그리고 패배의식, 그리고 낮아진 자존감으로 계속 신음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 옆 테이블에서 떠들던 친구들이 당연히 이 친구한테 바보라고 한 거 아니었을 거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에 써져 있었던 너는 바보 크크크, 이게 방금 전에 지운 이 친구한테 보라고 쓴 글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 심리적으로 취약해지는 상태고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타인의 우주를 배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피해만 생각을 하고 누구를 미워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나도 역시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의도치 않게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합니다. 네. 나도 똑같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오늘 어디 가냐? 데이트하러 가냐? 옷 예쁘게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친구는 오랫동안 교제하던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도 그 남자친구가 이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야,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까? 나 너 옷 그렇게 입는 스타일 너무 싫어. 이러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너 옷 입은 거 오늘 되게 예쁘다. 오늘 뭐 데이트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되게 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우리를 관성은 일간을 극하니까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혐오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원망도 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언행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명리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 해서 명리학 배우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재미로 배우시는 분들은 간혹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이제 끈기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명리학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이 힘들었다라는 것은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나를 가로막는 게 있었다라는 것은 그게 관성이든 관성이 아니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음에 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깊고 넓은 공부인 이 역학을 공부하는데 마음에 벽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이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축복이고 어찌 보면 불행이겠죠.
마음의 벽이 있으신 저와 같은 많은 분들이 깊고 넓은 역학을 만나서 그 벽을 허물 수 있다면 축복일 것이고,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아서 결국 깊고 넓은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명리학 배우러 온 사람들이 왜 이래? 이 사람들이 더 음흉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 사람의 마음의 벽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뿐이겠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네.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공부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마음의 벽이 높아진,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분들이 하는 공부가 이 공부라는 것이 저는 참 양면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누군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언행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비수처럼 꽂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자극적인 내용 올려볼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리고 사주팔자, 명식을 예시로 들 때에도 저는 가급적이면 나올 수 없는 구조의 명식을 만드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실제로 존재할 법한 명식들을 마구잡이로 썼다가는 지나가는 누군가가 제 영상을 보고 이거 내 명식인데 하시고 뭔가 안 좋게 들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신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역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르신들 말씀이 다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관성하고 재성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었잖아요. 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들의 우주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이들의 우주를 이해한다면요, 그 사람은 관이 들어올 때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그 사람은 재성을 볼 때 재성이 저절로 일간을 따라올 것입니다. 즉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재성이 돈이 아니라면은 어떠한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자신만의 원대한 포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보니까 요 낙서의 원리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낙서에서 이 낙서의 원리는 인간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인간 세상은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극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극한다라는 것은 불편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 배우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불편할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대상의 우주를 이해하려고 애쓰면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찾아보고 그 대상의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요. 왜? 인간 세상은 극의 원리로 돌아가니까요. 결국에 많은 생각이 아니라 깊은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겠구나. 이게 인간 세상의 원리로구나. 봄이 지나면 여름 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는 거고요. 그냥 준비만 하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극이라는 것은 항상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은 고민하고 끝나겠죠. 깊은 생각, 그리고 결론이 있는 깊은 생각,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깊은 생각. 잘잘못을 떠나서 그 상대의 우주는 어떤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요, 아시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 살면서 무수히 많이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주려고 한 적도 있었겠죠. 그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아까 그 화장실의 낙서처럼
누군가를 내가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려고 했다는 적도 무척이나 섬찟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우리 유튜브는 제 성장 드라마고 여러분들의 성장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포맷은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제가 발전해가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잘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립니다. 저도 올해는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우주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잘못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가벼운 언행, 생각지도 못한 언행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경계하고 신중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틀림없이 몸에 배겠죠. 그러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않아도, 조심하면서 살지 않아도 아마 그런 겸손함과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몸에 배어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